작업 방식, 테크, 꿈, 열정, 사랑, 고민, 와이, 힙합, 멘붕, 인생, 고양이, 자산, 운용 계획, 인권 감수성, 가치관, 지향적, 이데올로기, 유토피아. 그때 살던 306호에서 거기에서 306이 나왔습니다. 불탁!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제 작업 이야기 좀 할게요. 모두가 공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룸306이나 이제 퍼스트에이드의 솔로 프로젝트나 모두 들어봤을 때 무엇을 아무튼 들어봐도 아 이거는 허민 씨가 만들었다 라는 것이 뭐 다 느껴져요. 자기가 작업할 때 생기는 그런 습관 같은 것이 나올 수도 있고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제 허민님만의 소리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그것이 나오게 되는가 뭐 이런 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 확신할 수 있는 거는 네. 방법론에서 나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소리를 다루느냐는 네. 시그니처가 있는 것 같긴 해요, 확실히. 그러니까 습관? 저는 이런 말로 설명하고 싶긴 한데요. 약간 일부러 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네네. 내 거니까 하면서. 이 소리는 내 소리지 이러면서 막 일부러 하신 거 있으신가요? 그런 것도 당연히 있죠. 예를 들자면 리버브를 조정하는 방식이라든가 네네. 코드를 쓰는 방식이라든가 네. 샘플링을 하는 방식이라든가 네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분명히 다른 사람들도 쓰는 방법이긴 하지만 그걸 어떻게 조합을 해냈느냐 그런 조합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제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허민은 이렇게 한다. 이걸 한 예를 들어서 꼬집기가 되게 힘들기도 네. 한데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될까요? 경우는 뭐 키라라 소리를 만들려면 뭐 일단 피아노를 갖고 와서 중역대를 높이고 컴프를 기역자로 굽힌다. 뭔가 뭐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허민의 사운드는 이 과정과 이 과정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조그만의 어떤 그러니까 되게 프랙티컬한 뭔가가 있을까요? 공개해 주실 만한? 제가 그렇게 실학적이진 못한 사람이라 네네네.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고민 중. 로딩 중. 사람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되게 네. 축축하다. 네. 혹은 되게 몽환적이다. 이 얘기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몽환적이라는 이야기 진짜 맨날 들으시는군요. 네. 몽환적이다. 뭐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렇군요. 사실 몽환과 축축함을 생각하고 만든 적은 없어요. 네. 근데 조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시그니처 네. 프랙티컬한 뭔가가 있다면은 네. 비우죠. 응? 비우죠. 비운다. 네. 네. 편곡적으로 네. 리듬 다이가 이렇게 탁탁탁탁 있을 때 네. 다른 분들은 이런 리프가 나오고 나면은 리프와 리프 사이의 공간을 무조건 뭔가를 채우려고 해요. 네. 그 사이를 많이 채우죠. 근데 저는 일단은 채우지는 않고 네. 들어요. 근데 그 자체로 완결이 된 것 같다. 네. 그럼 그냥 냅둬요. 그래서 리버브가 많이 들리고 축축한다고 얘기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 공백을 아무 소리도 없게 무음으로 비울 수는 없어서 리버브를 넣으시는 건가요? 아니요. 뭐 그런 근데 건 아니고. 리버브가 이미 걸려 있어요. 이미 걸려 있는 소리인데 없애다 보니까 이렇게 들린다. 그러니까 없애는 것도 아니고 이미 만들 때부터 추가를 아예 안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것저것 채워나가던 중간에 이거면 됐는데? 싶을 때 저는 그냥 멈춰버리니까 막 그래서 그게 시그니처 사운드라고 말하는 무언가가 되지 않았을까? 그쵸.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트랙 수도 굉장히 적게 쓰시는 편인가요? 보컬 트랙 빼면 8트랙짜리도 있어요. 네. 보컬 트랙은 어떻게 돼요? 보컬 트랙은 제가 또 보컬 배치를 되게 김치 찢듯이 쭉쭉쭉쭉 찢는 걸 좋아해가지고 막 198, 70, 60 막 이렇게 10개씩 쭉 찢기도 하고 네. 더블링을 엄청나게 많이 친 편이라 보컬 트랙을 최대한 많이 받았을 때는 정말 네. 80트랙도 받아봤어요. 예, 보컬만. 근데 그 재밌는 거는 그 노래에 악기 트랙 수가 10개 정도였을 거야. 멀리 가면 갈수록 이제 약간 볼륨을 더 낮추고 그래서 약간 이런 둥그런 원형이 되게 그래서 조금 틀려도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제 더블링에 네. 있어서는 물론 되게 중간에서 정말로 메인 보컬이 2개가 튀어나오는데 거기서 틀려버리면 말이 안 되지만 양쪽에서 피치가 조금씩 뭐 나가고 이런 것들은 저는 신경을 안 쓰거든요. 코러스처럼 느껴지는. 그렇죠. 네. 오히려 더 현장감 있게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제가 가장 최근에 제 퍼스트 에이드로 발매가 된 게 진보영이랑 한 페어웰이라는 네네네. 곡이잖아요. 그 코러스 트랙이 되게 많아요. 그거를 그냥 저랑 이제 2번 만나가지고 네.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해봅시다 해가지고 러프하게 스케치를 짠 다음에 다 됐어요 하고 보내주시는데 골라 쓰세요 쫙 온 거예요. 골라 쓸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퍼스트에이드의 작업 색깔? 뭔가 특징 시그니처라고 하면 뭐 다들 리버브를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리버브를 길게 쓰시나요?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죠. 저는
어떻게 쓰냐 하면은 코드가 마디에서 2번 이상 바뀌는 급박한 곡들이 있다면은 리버브를 짧게 써요 오히려. 왜냐면은 중간에 리버브로 음들이 들어갔을 때 안 맞는 음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 리버브를 짧게 쓰는데 한 호흡이 긴 코드를 쓴다 라고 하면 리버브를 쭉 길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는 훨씬 실험적인 거 할 때는 2011년, 12, 13 막 이럴 때는 16초짜리, 20초짜리, 막 60초짜리 이런 것도 쓰긴 했는데 그냥 쓰고 냅두는 게 아니라 그 리버브 트랙을 다른 트랙으로 볼륨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네네. 장치를 설정을 해놓죠. 그래서 너무 그것만 압도적으로 나오지 않게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데 요새는 긴 걸 잘 안 써요. 요즘 안 그런 이유가 있다면? 지겨워요. 이제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방법론적인 툴로 남아 있는 거죠 이제는. 예전에는 그게 주가 되는 어떤 기법이었다면 이제 하나의 도구로 남아 있어서 네. 아 이런 어떤 무드와 이런 트랜지션, 이런 전환이 필요할 때는 이걸 갖다 써야겠다 하면 그때 꺼내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새 분위기와 의미론적으로 맞는가를 더 많이 봐요. 분위기와 의미론적으로. 그렇죠. 요새는 가사가 있는 곡들을 많이 작업을 하니까 네네. 여기서 리버브가 길게 뻗는 게 맞는가? 네. 라고 했을 때 이 가사에는 그런 거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하면 안 쓰는 거고. 그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는 그냥 직감인가요? 그렇죠. 약간 포워드 사자 그거 길게 나오잖아요. 꽉.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애초에 그 가사의 설정이 초원이잖아요. 네. 드넓은 초원이잖아요. 정말로. 네네네. 그래서 어떤 울부짖음도 있어야 되고 때문에 그 리버브를 되게 길게 뺐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죠. 그걸 의식하고 하진 않으셨지만 아무튼 뭔가 맥락은 다 있네요. 의식했을 거예요 아마. 아 그래요? 네. 의식하셨을 것 같다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작업의 전반적인 워크 플로우가 어떻게 되시나요? 퍼스트 에이드의 음악을 만든다고 얘기를 했을 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일단 컴퓨터에 안고 보시나요?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아이디어를 일단 갖고 출발하셔야만 하나요? 하나를 관통하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그 아이디어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나요? 요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네. 약간 현상학적 연구? 현상학적 연구? 내가 인식하는 대로 내가 존재한다. 그런 네. 현상학적 존재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음악은 어떻게 읽혀야 되는가라는 것을 탐구하고 싶다 해서 음악을 해체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근데 해체했다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네.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그런 하나의 아이디어. 음악에서 일정한 박을 빼고 정확히 들리는 튜닝을 빼고 정확하게 들리는 어떤 텍스처를 빼고 우리가 음악으로 네. 인식을 하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하나씩 해체를 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남는가? 우리가 그걸 음악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남은 조각들을 음악으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가? 일단은 실험이네요. 다 그렇죠. 실험에서 출발하는 거네요. 그렇죠. 하나의 어떤 네. 관통하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근데 그 아이디어라는 것은 뭔가 요즘은 통념에서 벗어난 것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렇죠. 그런 걸 고민하시는 거. 그렇죠. 예전에 뭐 2015년에 훈련소 마치고 나와서 바로 작업했던 Where I Can Find You 같은 프로젝트는 뭐든지 굉장히 과장되게 만들었을 때 어떤 소리가 나오고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라는 것으로 실험을 해가지고 네. 그건 장르는 한계를 두지 않고 네. 오버 컴프레싱, 오버 마스터링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그냥 꽉꽉 네. 눌러 담아서 결과적으로 파형을 봤을 때 아예 그냥 네모가 되는 했을 때 이게 감정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주제였어요. 나름 잘 된 것 같고. 그러면 그런 거를 찾아가는 것을 저는 그냥 이해하기 쉽게 저는 뭔가 실험하시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게 이상하고 골 때린 것을 했을 때 쾌감이 있지 않으신가요? 뭐 특히나 더 이상한 걸 해서 더 이상하게 풀렸을 때 그래서 이게 말이 됐어. 그때 뭔가 그쵸, 좀 그게 쾌감이 핵심인 있지 거죠. 않아요? 네. 말이 됐을 때. 말이 됐을 때. 네. 네. 아무도 안 한 거를 내가 해보거나 어떤 것에 오마주를 했는데 네. 나도 이게 됐어. 네. 이거 들을만해 네. 라고 스스로 판단이 서면은 그때 쾌감이 있는 거죠. 경험담 하나만 알려줄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VAR 네. 같은 작업도 약어예요. 바리에이션의 약어라고 해가지고. 바리에이션이군요. 그렇죠. 많은 종류의 브레이크 비트를 쓰고 4마디 기준으로 그 4마디의 루프가 A, A 다시, A 다시 다시, A 다시 다시 다시, B, B 다시, B 다시 다시, B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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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하나도 겹치는 게 없게 그냥 쭉 흘러가는 형태로 만드는 프로젝트였는데 네. 그 프로젝트를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스퀘어 푸셔를 이제 따라잡고 싶다. 1997년, 1996년도의 스퀘어 푸셔를 따라잡고 싶다. 라는 어떤 열망이 있었던 거죠. 빅로더 앨범을 완전히 막 따라잡고 싶다. 그렇군요. 그 사람은 이미 1996년 경에 그걸 해서 지금은 엄청난 대가의 경제에 오른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거의 추종자고.
이제서야 1996년을 저는 따라잡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했는데 그래서 그 마지막 VAR 프로젝트의 마지막 트랙이 정말로 스퀘어 푸셔 따라잡기였어요. 펑키한 신스 베이스에다가 브레이크 비트를 계속 쓰는데 네. 하나도 겹치는 리듬이 없고 계속 뭔가 되게 테크니컬하게 타임 시그니처가 변하고 근데 BPM은 다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룰을 정해서 그걸 만드는 걸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그 따라잡기가 네. 예전에는 아예 범접할 수조차 없다고 생각한 거였는데 네네. 이제는 얼추 진짜 50%도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되게 신났죠. VAR은 저희가 들어볼 수 있나요? 밴드캠프에 있을 거예요. 사운드 클라우드에도 제가 올려놓은 게 있고. 네네. 네.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앨범을 기획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뭔지 궁금합니다. 앨범 기획이요? 네. 하나의 테마죠 사실. 하나의 테마를 정하고 들어가시나요? 거의 그렇죠. 네. 혹은 두세 곡 작업했는데 네. 테마가 하나로 잡힌다 네네. 라고 하면 그게 앨범 단위로 바로 넘어가는 거죠. 겹은 어땠어요? 겹도 그래요. 겹은 아예 대놓고 테마를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테마를 잡고 그거에 맞는 곡들을 작업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겹 작업할 때는 가사부터 썼어요. 무조건 가사부터 써놓고 무대에 맞는 어떤 편곡을 올리고 오히려 멜로디를 좀 나중에 쓰더라도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시 텐션을 업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따이! 네, 이제 곡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슬슬 해보려고 하는데요. Let's go. 예를 들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순서 같은 것인데요. 노래가 있는 가사가 있는 거를 쓴다고 하면 레코딩을 하든지 시퀀싱을 하든지 하고 믹스를 하고 뭘 마스터링을 하고 이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자음악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시퀀싱과 믹스가 허물어져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전반적인 워크플로우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믹스 마스터를 하실 때 따로 트랙들을 다 뽑잖아요. 네?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믹스가 돼 있는 상태, 마스터링이 돼 있는 상태 이걸로 작업을 해요. 저만의 마스터링 이제 스위트를 좀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패키지를. 네. 그래서 그거를 끼워 놓은 상태로 그냥 작업을 시작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뭐 풀어보기도 하고 네. 다시 넣어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은 이펙트 렉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에이블토 라이브에 그렇죠. 있는 이펙트 렉인가요? 네, 마스터에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 이펙트 렉이 이제 긴 시간 동안 만들어졌겠네요. 그렇죠. 점점. 주로 하모닉스를 추가하는 그러니까 배음들을 추가하는 이펙트를 넣고 네. 그런 다음에 뭐 공간감을 이렇게 좀 만져주는 무슨 미드사이드 관련한 플러그인도 넣고 네. 컴프 리미터 뭐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는데 네. 저는 사실 그렇게 막 정식으로 막 마스터링을 음향을 배운 사람이 아니라서 네.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게 듣기 좋다 싶은 것들로 네. 채워 넣었어요. 엄청 그래서 듣기 좋아요. 네. 간혹 어떤 분들은 이제 저한테 믹스 마스터 이렇게 네. 해달라고 하시는데 네. 저는 그럼 항상 말씀드려요. 그럼 이거는 퍼스트 에이드 사운드로 나올 거다. 네. 그래도 괜찮겠냐.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게 아니라 나의 욕구를 충족시킬 네. 것이다. 괜찮겠느냐 하고 진행을 해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믹스 외주 같은 거 들어오면 외주 하는 사람 아니다. 그냥 키라라 소리 나온다. 괜찮냐?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도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호상적인 순서대로 작사 작곡 같은 거를 생각을 네. 하면요. 네. 맨 막- 처음이라는 작사 작곡을 할 테니까. 그 순서가 항상 일정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룸 306 같은 작업은 확실히 작사를 먼저 하고 들어가는 네. 그 틀이 있는데 나머지 퍼스트 에이드 개인적인 프로젝트 같은 것들은 정형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작사 작곡에 대해서는 룸306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룸306에서 송라이팅을 하실 때 작사를 뭐 하고 들어가시나요? 아니면 그렇죠. 작사를 하고 들어가죠. 뭐 이렇게 딱 책상에 앉아서 종이에 딱 연필로 쓰시나요? 뭐 어떻게 하시나요? 아이폰 메모를 제일 많이 써요. 네, 역시 걸어 다니다가 현대인의 필수품이죠. 계속 문장을 추가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사실은 네네.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계속 골몰하면서 걷거나 아니면 뭐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 문장이 떠올랐어. 그러면 그 문장을 추가를 해요. 그런 다음에 윗 문장과 아랫 문장과 연결되게 굉장히 많이 수정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게 하나의 어떤 문장 덩어리들이 되잖아요. 네네. 그럼 또 문장 덩어리들과 덩어리들을 연결을 시켜보고 네. 해서 하나의 완결된 어떤 이야기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네. 편인데
근데 어떤 곡들은 굳이 그렇게 막 시간 순서나 아니면은 뭐 연결된 어떤 문장들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네네. 항상 유동적인 것 같아요. 일단 조각들을 이렇게 아이폰에 딱 던져놓고 그렇죠.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뭐 건반 앞에 앉아서 맞추시나요? 작곡을 하실 때? 아니면 그냥 작사는 언제든지 쭉 해놓고 그럼 그것이 작곡과 붙는 그런 때는 어떤 때인가요? 이제 그걸 보면서 허밍을 해봐요, 한번. 네, 허민 씨가 허밍을 하십니다. 네. 아, 근데 이런 거에 빵 터지면 안 되는데. 자, 네. 작사를 마쳤으면은 네. 거기에다가 대충 BPM을 던져놓고 메트로놈을 네, 틀어놓을 네. 때도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런 보조적인 툴을 들으면서 네. 흥얼흥얼 불러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음과 음 사이가 잘 연결되는지 확인하고 발음과 발음 사이에서 뭔가 문제가 있거나 이런 네. 부분은 다 수정해버리고 멜로디를 10개의 음으로 짰는데 가사가 뭐 12개다 그러면은 최대한 축약을 해버리고 멜로디는 웬만하면 안 건드리려고 해요. 한두 개 정도는 추가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멜로디를 짜죠. 화성에 대해서 어떠세요? 자주 쓰시는 화성 진행이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다 251, 36, 251 이렇게 네. 가장 파퓰러한 코드를 구성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251으로 가기 위한 전조들을 네. 이렇게 넣는다거나 아니면 중간에 약간 어그러뜨리는 코드들을 하나씩 한두 개씩 추가해 준다거나 해서 많이 복잡하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냥 말이 나와서 그럽니다만은 화성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부를 좀 하셨을까요? 예전에는 한 일주일 정도 하루도 안 쉬고 그냥 책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아무튼 보면서 네. 예제도 이렇게 따라 해보고 하니까 책도 보고 저는 텐션이나 아니면 네. 뭐 대리 코드 같은 게 되게 많이 궁금했거든요. 251은 알고 있어요. DGC는 무조건 알고 있는 건데 네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이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단순하게 들릴까? 그 해답은 책에 대리 코드로 있었어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2 대신에 무언가, 5 대신에 무언가를 찾다 보니까 진짜 기초적인 걸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서브 도미넌트, 도미넌트 토닉 이 세 가지를 잘 이렇게 엮어가지고 만들면 무언가가 나오는구나. 네. 그리고 그걸로 이제 251으로 가기 위한 또 251이 존재할 수도 네네. 있고 그래서 그걸로 전조가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 둘씩 뭐랄까 독학을 해나간 거죠. 뿌리는 그렇군요. 251에 두고 다른 분들은 다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이걸 알기 전이 문제였어요. 도저히 막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치면 이상하고 저걸 치면 이상하고 어쩌다가 한두 개 때려 맞는 걸로 그걸로 네. 화성을 구성하고 근데 지금은 확실히 머리가 명확하죠. 그러면 멜로디나 화성이 있는 음악을 작업하실 때 건반에 많이 의존을 하시나요? 아니면 마우스로 찍으시나요? 건반이죠. 건반으로 쳐서 네, 쳐서 고민하고 치시나요? 치다 보면 되나요? 하나의 루프를 구성하는데 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1시간 반 정도 구상을 하신 다음에 치시는 네, 거죠?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뼈대를 왼손 베이스 맞춘 다음에 네. 그 위에다가 어떤 텐션을 쌓을까 어떤 보이싱으로 들어갈까 계속 네. 계속 쳐봐요. 어떤 리듬으로 들어갈까 해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을 레코드를 하는데 레코드는 얼마 안 걸려요. 한 10분 네. 정도. 근데 사실 허민 씨가 1시간 반 동안 고민하실 거라고 상상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금방 후딱 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요새 작업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옛날과 지금이 다른 거군요. 그렇죠. 그것은. 옛날에는 좀 더 고민이 없었다면은 네. 이제는 조금 더 잘하고 싶은 욕심?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 작사에 대한 주제가 어디서 오는지, 그 영감이 어디서 오는지, 이제 그것을 혹시 크게 묶을 수 있다면 뭐 큰 주제가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해요. 생활이에요. 삶이에요. 삶. 네. 네. 굉장히- 그들의 삶.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인 장면에서 내려와요. 근데 그걸 다듬는 건 굉장히 추상적으로 다듬죠. 눈앞에 장면이 있군요. 그렇죠. 근데 네. 그걸 가지고 일부러 꽈요. 아, 네. 일부러 이해해요. 못 네. 알아듣게 아니면 혹은 좀 더 넓은 범위를 건드릴 수 있게 추상적으로 꽈요. 음. 인사 같은 노래가 그런 노래예요. 사실은 되게. 인사 같은 건 진짜. 문장을 정말 많이 넣었어요. 맨 처음에는 가사를 네. 쓸 때 쫙 넣었다가 다 빼고 가장 추상적으로 남을 수 있는 부분만 네. 딱 남겨버리니까 자꾸 택배 기사의 기가 되고 그 가사를 들으면서 뭐가 따스하다는 걸까? 따스하다는데 그렇죠. 그 단어가 찐빵인가? 그 노래에서 가장 추상적인 부분이에요. 네. 편의점 직원 얘기도 있었고 맞아요. 그게 제일 추상적인 부분이죠. 네. 네. 만두인가 찐빵인가. 네. 이제 그럼 이제 송라이팅에 대한 부분은 잠깐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전자음악을 만든다고 보셨을 때 네. 컴퓨터 앞에 딱 앉아서 시퀀싱과 믹스의 경계가 좀 허물어져 있다고 보셔도 되나요? 그러니까 시퀀싱을 다 하고 다음에 믹스를 하고 들어가시는지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져 있는 거죠. 요소를 다 집어넣고
밸런스를 조절하는 거는 약간 저한테는 되게 고문 같은 일일 거예요. 왜냐면은 계속 이거를 체크를 하면서 뭔가 요소를 집어넣기 때문에 아, 이 부분에서 안 맞네 만져야지, 이 부분에서 또 안 맞네 만져야지, 그쵸. 또 올렸는데 또 이게 밸런스가 안 맞네 또 만져야지. 쉴 새 없이 계속 밸런스를 계속 건드리고 있는 셈인 거죠 사실은. 근데 사실 많은 전자음악가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음악가인가 싶기도 하고요.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통상적으로 네. 사용하는 어떤 어쿠스틱 드럼, 어쿠스틱 기타 아니면은 일렉트릭 베이스 뭐 이런 밴드 편성이라고 한다면 네. 확실히 뭔가 정해진 공식 같은 걸 따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게 흔치 않는 소스, 왜곡된 어떤 그런 질감들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네.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전자음악가라면 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작업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저도 왠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어째서다라고 말하긴 너무 어려운데 겪어온 바에 의하면 전자음악가라면 다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냥 딱 막연하게 들어서. 그리고 또 새로운 믹스의 밸런스를 또 찾아야 되니까. 네. 왜냐면 그게 아니고서야 단순한 되게 플랫하고 밋밋한 어떤 그런 사운드가 될 테니까. 이제 그런 게 저한테 작곡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제 시퀀싱을 하실 때 이제 소리를 만드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보통 뭐 두 가지겠죠. 샘플링 아니면 신디사이징일 텐데 그렇죠. 둘 중에 뭐의 비중이 더 크세요? 요새는 어쿠스틱을 써요. 네? 생각도 못했어. 상상도 요새는 못한 정체. 신디사이징도 네. 요새는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피곤해요. 뭐 삼각파, 사각파, 사인파 가지고 하는 네. 사운드 실험은 거의 다 뭐 해볼 만큼 해봤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여전히 좋은데, 저는 좋아 죽겠는데 계속. 그렇다고 해서 웨이브 네. 테이블 아니면 뭐 파형을 새로 만들어내는 어떤 갖가지 네. 기법들, 뭐 그래뉼러 신디사이징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제가 그나마 요새 신디사이징 관심이 있는 거는 그래뉼러 신디사이징인데, 네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다 해본 게 아니라 네. 사람들이 다 해봤어요. 이런 곡에서 네. 저런 곡에서. 아. 저보다도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소리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네. 제가 그걸 따라갈 기력이 없어요. 요새는 힘들어요. 너무 잘 만들어 놔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만든 뭐 프리셋이라든가 이런 거를 따라가자니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제 생각에는 끊임없이 남들이 안 해본 새로운 어떤 부분을 계속 탐구하셨던 과정 속에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돈을 벌겠다고 해가지고 파퓰러한 뮤직을 만들겠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쓰는 프리셋을 제가 그냥 가져다 쓰면 돼요. 그게 편한 방법이죠. 근데 네. 저는 돈을 제 개인 작업으로 벌 생각은 없으니까 사실은. 아까 저희가 잠깐 쉬는 시간에 얘기할 때 학자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희가 탐구를 계속 하셔야 되는데 이제 탐구할 게 없다고 느껴지신다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확실히. 없는 건 아닌데, 네. 방금 전에 얘기했던 파형들 가지고 계속 탐구한다고 해가지고 뭔가 더 대단한 게 나올까? 정말로 엄청난 그렇구나. 발견이 나올까? 싶은 거죠. 왜냐면 엄청난 발견은 사실 다른 사람들이 다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듣고 느낀 바가 뭐냐면, 저는 남들이 다 한 것도 알겠고 근데 저는 그냥 그래도 좋거든요. 그냥 부앙 소리 나오면 좋고 그냥 그래서 그냥 막 하거든요. 저도 제가 쓰는 루틴은 있죠, 당연히.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협업에서 많이 쓰고, 대부분 지금 현상학적 탐구라는 프로젝트를 할 때 그래뉼러 신디사이징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네. 근데 그 소스가 제가 죄다 필드 레코딩에서 온 걸로. 필드 레코딩 어때요? 좋아요. 마트에서 네. 네. 마트에서 네.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네. 그 위에다가 핸드폰에다가 단자로 꽂아서 받는 미드사이드 마이크를 하나 구매를 했어요. 네네. 그걸 가지고 끼워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수음을 봤는데, 되게 막 재밌는 소리들이 많이 들어가요. 시식하는 소리라든가, 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막 녹음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 그 필드 레코딩 한 것을 이제 컴퓨터로 옮겨와서 뭔가 에디팅을 하시겠죠? 이제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어느 부분을 포착해서 어떻게 만져서 곡이 되는 건가요? 그 지금 가장 최근에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아무 소스도 다 안 쓰고 그 필드 레코딩 한 소스만 쓰고 있는데, 거기서 킥 찾고 스네어 찾고 이런 건가요? 아니요, 그 형태를 아예 안 찾아요. 대신에 되게 샘플링을 잘게 잘라봤을 때, 네. 이 부분에서는 뭔가 유의미하다, 이미 있는 악기랑 비슷하다라는 기준이 아니라 네. 나한테 유의미하다 라는 기준이 되었을 때. 그러면 유의미한 것이란 무엇인가가 궁금하시죠? 그렇죠. 근데 그게 되게 직관적인 거라서 네. 뭐라고 설명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확실한 네. 거는 이게 킥스네어 하이햇이라서 쓰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거랑 멀면 더 좋고. 근데 비슷해도 상관없어요 또. 그래서 그런 소스들을 채우는데 그렇구나. 킥스네어 하이햇으로 치는
굵다, 조금 네. 굵다 이런 칸에 나눠져 있는 네. 박자로 배열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랜덤으로 배열을 하기도 하고 음. 혹은 수열에 맞춰가지고 배열을 네. 하기도 하고 네. 거기에서 그 배열된 것에서부터 또 BPM을 막 이렇게 늘렸다가 네. 줄였다가 해가지고 간격을 좁혔다가 늘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음악적으로 들리는가 사람들은 이걸 과연 해체된 무언가도 음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걸 보는 건데 필드 레코딩이 그래서 여기서 되게 좋은 소스가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군요. 왜냐면은 필드 레코딩 들으면은 알아요 사람들이 이거 뭔지 알잖아요 다. 네,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걸 해체해버린다는 게 더 역설적인 거죠. 지금까지 하신 작업 중 어느 정도 성과가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그 성과를 네. 찾기가.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트랙은 3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다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완벽한 의미를 못 찾았다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아직 지금 말씀하신 이거는 철학이네요. 근데 저한테는 되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저도 필드 레코딩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고 막 녹음기 들고 레코더 들고 돌아다니면서 만든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걸 결국 어떻게 써먹게 됐었냐면 일단 레코딩을 한 다음에 그거를 컴퓨터에 딱 불러놓고 아주 작은 단위로 루프를 걸어서 돌려 들어가요. 그래서 루프 걸리는 섹션만 계속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재미있는 리듬이 나와요. 뭐 뭉치기 뭉치기 이렇게 그렇죠. 나와요. 예, 나와요. 맞아요. 이제 그러면 그거 쓰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저는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더 잘게 네. 쪼개면 이제 거기서부터 그래듈러 신디사이징이 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럼 왜 하필 그래듈러 신디사이징이에요? 음정이 불안정해져요. 그게 재밌는 건가요? 일부러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음정이 불안정해지고 배음을 예측을 전혀 할 수가 없고 불명확하군요. 뭔가 딱 엄청나게 불명확해서 그게 재밌어서 쓰시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네. 하나 고민이 있는데 네. 그거를 저 키로 연주를 해버리면은 아 어떡해요. 어쨌든 상대적으로 12키에 고정이 그쵸. 돼버리긴 해요. 이제 그러면 12음계가 그렇죠. 딱 생기는 순간 거기에 네.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 파괴하려면 12음계까지 파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완전히 국악으로 넘어가거나 음계 안에서도 고정된 헤르츠 단위가 바뀌니까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종 단계가 그건 거 12음계 거기까지 와, 깬다면은 근데 그거는 진짜로 오래 걸릴 일인 것 전 같아요. 상상도 안 돼요. 저도 상상이 안 돼요. 어떤 진짜. 올해의 목표 이런 개념이 아니네요. 예, 되게 장기적인 목표고 네. 그 안에서 또 다른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네. 한번 심심할 때마다 해주고 이제 장비별로 좀 들어가 볼게요. EQ 뭐 쓰시나요? 기본 EQ, 기본 EQ요. 에이블턴 라이브 기본 에이블턴 라이브의 기본 EQ를 쓰시는군요. 근데 팹 필터 Q를 써보고 싶긴 해요. 사야죠. 저랑 똑같은 상태네요. 아, 네. 근데 팹필터 Q가 뭔가 칼같이 잘라내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사람들이 그냥 쓰니까 한번 써보고 싶긴 했어요. 저도 근데 이 얘기를 어디서 들은 얘기고 그냥 다 쓰니까 써보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 칼같이 자르는 대신에 위상 이렇게 푹푹 튀는 거는 잘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아, 되게 깔끔하게 잘린다. 써봐야겠다. 음악가들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테크 얘기를 하게 되면 자꾸 저의 경우와 비교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EQ를 잡을 때 시원하게 잡는 거 좋아하니까요. 저는 중역대 되게 세게 잡고요. 그렇죠. 네, 옛날에는 고역대 세게 잡았는데 요즘 중역대 세게 잡고 있고 제가 EQ를 맞을 때에 제가 초점을 두는 것은 탄탄한 중역대에 시원한 고역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포스트 에이드의 EQ는 이런 EQ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뭐 말이 있을까요? 잘라내는 거야. 네? 거슬리는 거를 잘라내는 게 가장 잘라낸다. 네. 네. 그래서 너무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그 거슬릴 때가 있잖아요. 뭔가 네. 한 음만 되게 크게 들린다거나 있죠. 그런 부분을 잘라내는 것을 주로 집중을 하고 근데 이제 드럼에서 EQ 운용은 또 다르죠. 그럼 거슬리는 걸 잘라낸다면 아무래도 노치 필터 많이 쓰시겠어요? 근데 완전히 그렇게 잘라내는 거 아니고 그냥 벨 모양으로 마이너스 게인으로 해서 네네. 이렇게 쭉 그냥 촉촉 드러내는 이쁘게. 부분. 네. 대부분 보면 부스트 된 게 거의 없어요. 부스트 시키더라도 거의 0.5 정도로만. 그렇군요. 저는 많이 부스트합니다. 아 그리고 로우컷. 네, 로우컷. 로우컷 용도로. 저는 항상 베이스가 제대로 어딘가에 섞여서 네. 들리게 되는 순간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기 때문에 항상 베이스가 아닌 어떤 소스, 그러니까 킥을 제외하고 모든 네. 소스에서 스네어까지만 네네. 다 로우컷. 네. 저는 사실 좀 보수적인 편이에요. 작업할 때 제가 EQing 할 때 느끼는 게 킥은 여기 있어야 되고 스네어는 여기 있어야 되고 저는 좀 이렇게 따지는 편이거든요. EQ에 대해서 좀 보수적일까요? 하민님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네. 보수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킥이라면 무릇 네. 이런
상태에 있어야 되긴 하지만 네. 100Hz 그 주변 네. 음역대가 잘 들려야 되고 부수적으로 뭐 좀 더 묵직한 킥을 원한다 그러면 서브 대역대가 좀 이렇게 있어야 어느 되고. 정도 섞여 있어야 되고 근데 또 몰라요. 충분히 그 100 아래쪽에 음역대를 커버할 무언가가 있다면은 네. 얘는 올라가도 돼요. 그런 것도 해볼 수 있다라고 그냥 열려있는 마음 정도. 그렇군요. 실제로 구현하는 건 별로 없고 저는 그냥 댄스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라서 음. 킥이 낮고 두꺼워야지 꿍꿍 이러고 보거든요. 그냥 맞아요. 저는. 근데 그거는 네. 클럽에서 재생이 되거나 네. PA 시스템에서 재생이 된다면은 그거는 꼭 해야 되는 일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냥 단순히 정말로 학구열에 불타는 그런 음악이 아니라면 학구역에 불타는 음악 그래서 저는 이상한 걸 하고 있죠. 아닙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네. 아름답습니다. 아유. 컴프레서 얘기입니다 이제. 네. 컴프레서 뭐 쓰시나요? 기본 컴프. 그럴 줄 알았어. 그럴 것 같아서. 기본 에이블톤 컴프하고- 라이브를 그럼 에이블톤 라이브에서 다 쓰시는 거잖아요. 거의 그렇죠. 에이블톤 라이브 DAW 얘기를 합시다. 에이블톤 라이브는 어떠세요? 에이블톤 라이브는 게임기 같아요. 공감. 아니 공감. 실제로 제가 작업하고 있는 네. 장면을 누군가가 보면 항상 그 얘기를 해요. 게임에 와서 음. 보니까 작업하네. 손을 굉장히 빠르게 놀릴 수 있다는 게 저는 재미와 더불어서 머리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어떤 딜레이 없이 바로바로 네. 프로세스 처리해낼 수 있다는 게 되게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드라이브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좋은 표현이에요. 작업하는 게 뭔가 붕붕 달리는 느낌이에요. 막힘없이 따다다다다. 그러니까 진짜 근데 실제로 에이블톤 라이브가 악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 작업하면서 이게 과연 DAW인가? 정말 이거는 악기처럼 쓰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또 들어요. 그렇죠. 드래그 앤 네. 드랍이면 다 끝나고 그냥 숫자 드드득 이렇게 입력해버리면 다 끝나고 하니까 키도 간단하고 저 로직 써보려고 했다가 튕겨져 나온 사람이라서 프루티 룹스에서 에이블톤 라이브로 이렇게 오신 거네요. 중간 단계가 좀 있긴 했는데 다 부끄러운 역사라서 저는 케이크워크에서 소나에서 왔습니다. 전 중간 단계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렇군요. 에이블톤 라이브 사랑합니다. 기본 컴프레서 쓰신다고 하셨는데 네. 보컬 컴프레서 하실 때도 에이블톤 라이브에 언제서부턴가 글루 컴프레서가 들어왔죠. 아 소리 질렀어. 역시 글루를 쓰고 있었어요.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아, 진짜. 별도로 원래. 네, 별도로 글루를 쓰고 있었어요. 세상에. 근데 딱 써봤는데 똑같아.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네. 제가 디스트레서 같은 컴프레서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꾹꾹 눌러주는데 뭔가 그렇게 오바스럽진 않고 그래서 보컬 같은 거는 굉장히 다이내믹스가 요동치기 때문에 글루로 많이 잡아줘요. 그걸 살리기 위해서. 근데 킥이나 스네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 컴프레서로. 이거는 저의 예상인데 혹시 트레스홀드랑 레이시오에 오토메이션 많이 거시나요? 가끔 걸어요. 그러니까 뭔가 소리가 막혔다 풀렸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혹시 그것이 컴프레서의 오토메이션인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있어요. 스레시홀드나 레이시오에 오토메이션을 그러니까 자동화를 거는 경우는 그런 경우에요. 이제 곡 구성의 진행이 끝나고 서서히 뭔가 날아가는 어떤 그런 질감을 표현을 할 때 서서히 날아가는. 되게 길게 잡아요. 길게 잡아서 나중에는 컴프레서가 아예 해제되게 그런 식으로 쓰기는 해요. 좀 더 길어야 한 32마디쯤으로 해서 전체적인 구성으로 네, 그렇군요. 그런 것도 하긴 하죠. 네, 네. 근데 알겠습니다. 짧은 간격에서는 거의 네,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네네. 정말로 희귀한 때 아니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컴프레서 얘기를 나오면 또 이걸 빼놓을 수가 없긴 한데 이제 민님에게 사이드 체인이란 예전에는 일부러 과장된 어떤 다이내믹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네, 굉장히 많이 썼던 기법인데 맞아요. 요즘 안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요새는 그 듣기가 너무 힘들더라고. 예전 곡을 들으면 아니요, 많이 해줘. 제 취향입니다. 이거. 네. 약간 숨이 턱턱 막히는 느낌이라서 특정 음역대를 정리해주는 네. 믹스 용도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이드 체인을 믹스용으로 쓰냐 악기로 쓰느냐 두 가지 용도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가끔 가다가 모든 것을 확 정리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심각한 다이내믹스가 어떤 그런 극적인 표현이 필요할 때는 가끔 아직도 쓰긴 해요. 순간적으로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껐다가 켰다가. 최근에 블렌트 내신 거 들어보고 되게 사이드 체인을 되게 많이 푸셨다는 생각 진짜 그렇죠. 많이 했어요. 많이 안 썼어요. 되게 플랫하게 쭉. 그냥 뭐 시간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취향이 바뀌었다. 그렇죠. 근데 아직도 킥과 전체 악기의 어떤 네, 베이스를 제외한 전체 악기 간의 사이드 체인은 조금씩 쓰고 있어요. 네, 네. 왜냐면은 저는 일단 리듬이 살아야 되는
어떤 음악이라고 한다면은 네. 스네어는 안 들려도 돼요. 킥은 명확하게 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우선권이 거기 있는 거죠. 네, 전 아니니까. 네. 사람마다 다른 거죠 뭐. 네. 저 스네어 완전 중요합니다. 저는 네, 스네어가 너무 중요해요. 저는 스네어가 없는 음악을 만들어 본 적이 있어가지고. 근데 음악의 구성 요소, 뭐 멜로디, 화성, 뭐 킥, 베이스, 하이스 뭐 이런 거 이렇게 봤을 때 뭐를 제일 많이 작업하세요? 오히려 네. 드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네. 별로 작업을 안 해요. 네. 드럼 작업은 금방 끝나요. 왜냐면은 특히 파퓰러한 걸로 넘어가려면은 이미 뭘 써야 될지 머릿속에 다 나와있기 때문에 네네. 어떤 폴더에서 타타타 해가지고 이걸 쓰면 돼 라는 게 이미 나와있기 때문에 드럼 작업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성, 특정한 리프나 루프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요새는 보는 편이고, 요새는 베이스 리프도 되게 중요하게 봐요. 그냥 막 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아니면 루트만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만 꼽으라면? 요새는 베이스 라인을 짜는 거. 그게 아마 네. 룸 306에서 이제 대부분의 베이스를 다 맡게 되는 라이브 공연을 하면서. 그러니까 라이브 공연에서 베이스를 연주하시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하필 그게 베이스인 이유도 그 맥락일까요? 노고와 공이 그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앨범 버전을 들어보면 베이스가 그렇게 막 어렵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제일 쉬운 걸 선택을 했을 뿐인데 이제 몇 년간 그걸 하다 보니까 이런 라인도 가능하네 하면서 더 복잡하게 가요. 그래서 더 이게 라이브 버전이 더 매력이 있게 됐네, 이런 경우도 생기다 보니까 베이스 라인을 좀 더 이쁘게 짜려고 더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요새는. 누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음악 만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스네어 톤입니다. 시원한 스네어입니다.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무도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렇고요. 되게 쪼매놓고 쪼잔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사실 중요한 게 아닌 질문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전자음악하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논쟁이 있었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EQ 먼저냐 컴프 먼저냐 이겁니다. 상황에 따라서죠. 그런 것도 있어요. EQ 컴프 EQ. 선생님. 아니면 EQ 컴프 EQ 컴프도 있고. 네. 아니면 EQ 컴프 EQ 컴프 EQ도 있고. 아니면 네. 컴프 EQ 컴프도 있고. 습관 없어요 습관? 그래도? 습관이요? 네.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저는 항상 필요에 따라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가도 순서를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와 그렇구나. 저는 딱 컴퓨터 딱 열고 소리 넣고 일단 자 EQ 넣자, 컴프 넣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저 빈 트랙도 있어요. 아예 빈 트랙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성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하던 대로 넣는 그런 건 없으시겠어요? 작업하실 때. 소스를 넣었는데 네. 제가 생각한 대로 배음이 나왔어요. 네. 그럼 된 거예요. 이널라이저를 쓰세요? 잘 안 써요. 그냥 귀로 들어요. 듣고 직관적으로 느끼세요? 그러니까 믹스를 하는 중간 말고 맨 마지막에 체크할 때도 안 보시나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레퍼런스 곡을 들었는데 네. 너무 제가 이제 로우를 많이 잡고 하이를 낮게 잡고 이런 성향은 있어가지고 네네. 그거 컨트롤할 때는 잠깐 보기는 해요. 너무 적었네 하다 보니까 전 예전에는 많이 봤어요. 애널라이징을 하기 위해서. 애널라이징을 해서 나온 사운드가 그냥 직감으로 해서 나온 사운드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걸 알게 된 다음에는 그래? 그러면 그냥 귀로 해볼까? 하다 보니까 까먹은 거예요. 이제는 그걸 봐야 된다는 필요성 자체를 까먹은 거예요. 이제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 이제 모니터링 환경이 어떻게 되시는지가 궁금해지는데 뭐 이따가 뭐 봅시다. 네. 그렇습니다. 리버브입니다. 그래도 리버브에 대해서는 뭔가 좀 딴 거 쓰시겠죠? 리버브는 설마 에이브톤 내장 안 쓰시겠지 리버브는? 에이브톤 라이브 리버브는 좀 업그레이드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랄라 DSP 씁니다. 바랄라. 네. 바랄라 DSP 쓰고 빈티지 버브로 룸버브도 있고요. 네네. 둘 다 좋아요. 가끔 맥스 MSP 네. IR 리버브를 네. 끼우기도 해요. 좀 더 고운 입자감이 필요할 때. 고운 입자감. 고운 입자감. 그걸 뭐라고 하죠? 일단 되게 입자감이 곱고 굉장히 리얼하고 그리고 만질 게 거의 없어요. 디케이 하나만 만져주거나 프리딜레이만 좀 이렇게 걸어주면 끝이지. 물론 그걸 쓰면 이제 연주는 불가능하죠. 연주가 불가능하는 연주가 불가능해요. 레이턴시가 생겨버려요. 버퍼에서 끌어와가지고 처리를 한 다음에 소리를 내보내는 가지고. 그러니까 네. 다른 이펙트에서 여쭤본 것처럼 또 역시 리버브도 쓰시는 습관이 있으신지. 인서트. 네. 각자 트랙마다 다 다르게. 샌드 리턴을 잘 안 쓰려고 그래요.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네,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지금
그렇구나. 요새는 처리가 잘 돼가지고 그렇게 해도 위상이 잘 안 꼬여요. 그러면 그러니까 보통 샌드리턴을 써가지고 이제 모든 트랙에 이제 리버브를 통일감을 주는 것이 통상적이죠.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일부러 안 하시는 시도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은 네, 궁금해요. 각각 다른 샘플 팩에서 가져온 효과를 줘요. 네. 그죠? 그러면 다 각각 다 다른 리버브들을 네. 그런 공간감들을 다 가지고 있을 테니까. 되게 그런 공간이 되게 한 공간처럼 안 느껴지고 되게 뭔가 뭐라 그러지? 여러- 3차원이 아니라 4차원 공간이 네, 있는 여러 것 차원처럼 같은 들리죠. 그런 느낌으로 들리겠죠. 네. 되게 괴물 같은 공간이 되겠죠.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벼운 바랄라를 쓰는 이유도 그거 있을 거예요. 보컬 정도에만 IR을 쓰고. 그럼 그렇게 하시는 김에 되게 리버브를 다양하게 하실 거면 완전 다양하게 엄청 다르게 주시는 것도 하시겠어요? 근데 막 그렇게 심하게 바꾸려고 하진 않아요. 대신에 그냥 원칙에 따라서 만약에 킥에다가 리버브를 가끔 걸고 싶다 그러면 네. 플레이트로 해가지고 굉장히 0.6세컨드 이 정도 해가지고 아웃단에 있는 네. 리버브 자체에 들어있는 EQ로 로우 컷을 좀 많이 해주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정도 원칙대로 그냥 가는 수준? 그렇군요. 네. 제가 옛날에 언제 우스갯소리로 한국 인디 전자음악가 중에서 제가 제일 드라이한 소리를 만드는 사람이고 제일 웻한 소리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도 맞아요. 한두 번 듣는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되게 대비였던 것 같아서 저는 옛날에는 되게 리버브를 의식적으로 안 쓰려고 했어요. 키라라는 리버브를 안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애초에. 근데 이제는 그렇게 못 말하겠어요. 쓰고도 드라이하게 네. 만들 수 네, 있잖아요. 쓰고도 그죠? 드라이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미리세컨드 줘서 말이 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리버브 묻은 소리 자체를 리샘플링 해가지고 네네. 찹핑을 해가지고 되게 드라이한 리버브로 그렇죠. 만들 수도 있고. 그 자랑스럽게 나 리버브 안 써! 우리 다녔었던 몇 년 전을 사실 좀 후회해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고 다녔을까? 다들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리버브는 길어야지. 네, 리버브는 DK가 16초는 돼야지. 아, 저랑 반대군요. 그죠? 네, 역시.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EQ 컴플렉스 리버브 다음 순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펙터가 있다면? 저는 플랜저입니다. 안 궁금하셨죠? 비슷해요. 저는 코러스. 크로스. 네. 코러스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죠, 그죠? 일단 공간감을 즉각적으로 미드 소스를 가지고 사이드를 확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네네.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이펙트니까.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하나의 소스를 가지고 순간적으로 딜레이를 네. 타닥 네. 줘서 왼쪽 오른쪽으로 보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되게 유용하게 많이 쓰고 있어요. 코러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상하게 만드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귀가 간질간질한. 귀가 간질간질한. 그죠? 근데 얼마 전에 그걸 사긴 했어요. 그 사운드 토이즈. 네. 세일을 할 때마다 네. 이거 괜찮네 싶은 것들을 사 모으고 있긴 해요. 재밌더라고요, 소리들이. 네. 딜레이가 특히 재밌고. 사실 질문지에 샌드리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써놨어요. 저는 샌드리턴을 아예 안 쓰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샌드리턴 7개씩 돼요. 작 프로젝트에 따라서 되게 엄청 실험적으로 많이 쓰시기도 하시고, 근데 요즘은 안 쓰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신 것 같아요. 안 쓰는 곡도 있고. 포워드 같은 경우에 10개짜리가 있을 거야 아마. 그게 어떤 트랙인가요? 드링스가 네, 엄청났죠 진짜. 네. 저도 되게 헤비하게 샌드리턴을 써가지고 관리가 안 됐었어요 처음에는. 샌드리턴의 의의는 사실 듀플리케이션이죠. 복제를 한다는 거죠. 네. 즉각적으로 복제를 해서 그 소스를 가지고 다른 걸 또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재미. 제가 리버브를 항상 인서트로 쓴다고 했었는데 보컬 같은 경우에는 샌드리턴으로 보낸 다음에 원 소스로 리버브 소리를 사이드 체인을 잡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원 소스가 먼저 나오고 원 소스가 끝나면 그때 리버브가 나와요. 그러면 산토끼를 치면 산토끼 토끼야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맞아요. 그거예요. 근데 양을 조절하는 거죠 이제. 네네. 네. 너무 드라이하게만 나오면 갑자기 리버브가 훅 튀어나오면 공간감이 이상해지니까 네. 조절하는 거죠. 자동 조절인 거죠. 리버브 양 자동 조절. 네. 리버브 양 자동 조절. 그렇죠. 네. 자동 조절기인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래놀라 신디사이저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그냥 뭐 신디사이저 플러그인 뭐 자주 쓰시는 거 궁금합니다. 에이블톤 아날로그, 네. 웨이브터블. 이제는 약간 가장 기본적인 서브트랙터 신디사이저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파형들 네. 이걸 쓰되 각각이 가진 고유한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아날로그 신디사이저 모델링에 회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번 얼마 전에 공짜로 풀린 미니모그 V 아추리아에서 나온 거. 아추리아 미니모그 V 주피터 8V는 샀고 그리고 결국 V 콜렉션으로. 그렇죠. 또, 네.
좋으니까요. 모듈러 V도 샀고. 정말 그거는 얼마냐? 나도 살래. 얼마 안 해요. 싸요. 네. 근데 사람들이 쓰는 뭐 메시브라든가 네. 아니면은 뭐 세럼 이런 것들, 사일러스. 그거 얼마 좋은데 메시브. 무거워서 못 쓰겠어요. 네. 차라리 근데 그런 약간 하이퍼 소우 아니면 슈퍼 소우 이런 사운드가 필요하면은 그냥 제가 노가다를 하는 편이에요. 직접 그냥 오퍼레이터 유니즌 걸어가지고 그냥 유니즌 쌓아가지고. 네, 소우 그냥 소토스한 뭐 트랙 8개 저는 쭉 짜가지고 메시브 프리셋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슈퍼소우 같은 거. 근데 왜 좋아하냐면 되게 엄청 뻔하고 유치한 느낌이 나요. 그게 좋은 거야. 야 진짜 키치에 맞아요. 슈퍼 소우 잘 안 쓰죠 이제는. 댄스 뮤직에서 너무 멀리 나가가지고 이제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한 방에 하시다가 최근에 또 태그를 하신다고. 네네네. 네. 과정이 어떻게 돼요? 여러 번 태그를 하세요? 아니면 딱 한 번만 한다고 이런? 완성을 안 해요. 애초에 완성을 안 하고 그냥 계속 들어요. 만들어 놓고 계속 듣다가 딱히 무슨 생각을 하진 않아요. 문제는. 그럼 없는 건 아니네요. 아예 업허브를 다시 만드는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작했어. 완성해야 돼. 네. 이런 느낌이었으면은 아... 이제는 시작했어요. 그럼 중간에 오늘 여기까지 네. 뽑아서 차에서 들어요. 좋아 하고 그냥 들어요. 별 생각 안 하고. 그러고 다시 열어요. 다음날 또 해요. 그러면 그때 생각 못했던 게 다시 등장을 해요. 그냥 약간 요행을 바라는 그런 과정이 생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퇴고라기보다는 작업이 한 방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나눠서 끝난다라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됐어요. 이제 퇴고라기보다는. 결과물적으로 그렇게 한 작업과 그렇게 하지 않은 작업이 다른 느낌이 느껴지시나요? 조금 더 만족스러워요. 더 만족스러워요? 귀에 걸리는 것들이 좀 많이 사라졌어요. 더 섬세하다? 더 섬세하다. 그리고 좀 더 음악의 움직임이 많아지고 네. 예전에는 이거 나왔다가 이제 이거 나오겠네 이런 느낌이면 이제는 저기로 갔다가 네. 약간 곡선이 된 느낌이 생기죠. 그렇군요. 주된 모니터링 환경은 차네요. 요새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가 맞아요. 네. TV에서도 듣고 핸드폰에서도 듣고 저 헤드폰에서도 되게 듣고. 다양한 그런 모니터링을 예. 하시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들었을 때 너무 안 나오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좀 많이 수정하기도 하고. 저는 모니터링 할 때 뭐 다양하게 일부러 안 하거든요. 저는 딱 제가 듣는 환경만 딱 정해놓고 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네, K27을 아이팟의 그 이어폰 그리고 룰랄 이렇게 딱 셋이었어요. 저도 똑같은 건데 저도 다 듣는 환경이니까 저것들이 다. 네네네. TV에서 듣는 게 가장 사실은 좀 다른 거죠. 어떻게 들릴까? 근데 아무튼 저는 그 세 개 말고 다른 곳에 일부러 안 들었거든요. 제 음악을. 일부러. 무서워서 그랬나 보다. 사실 생각해보니까 근데. 수정할 게 생길까 봐. 저 뭔지 알아요, 저도. 뭔지 알아요. 근데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던 게 아니구나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내가 무서워서 그랬네. 이거는. 저도 알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딱 붙는 느낌이 있네요. 이걸 하니까 이거 써야겠다.